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타로카드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 또 심리적인 특징, 역동성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용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두 분 관계의 운명적인 속성, 또 앞으로 두 분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시고요. 이 관계를 놓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마음 상태 또 특징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생각하고 있는 이 상대방에 대한 카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바보 카드가 위아래에 들어왔어요. 바보 카드에 들어온 주인공 모습을 살펴보면 다 움직이고 있고 걸음걸이, 보폭 굉장히 큰데요. 특히 아래의 바보 카드 자세히 보시면 시선을 바닥에 두지 않고 그저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래가 절벽이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 주인공은 가야 된다는 목표, 또 방향성, 이건 명확하지만 그만큼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도 여겨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에서 이분을 바라봤을 때 이분은 지금 큰 그림, 거대한 목표, 이것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세부 사항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혹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주변 상황 잘 살피지 못할 거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수 있고요.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독단적인 행동 중에서 여러분과 관련돼 있는 사건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약간 갈등이 있었던 사람, 말다툼이나 두 분 사이에 대화의 단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배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해서 또 말로 여러분 공격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 바보 카드 자체가 자기 방향에 대한 확신 또 어찌 보면 지나친 과신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신이 너무나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연락이 좀 끊어지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은 예전 같지는 않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예 여러분을 보면서 새로운 감정을 피워내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이전에 한번 맺어졌다가 다시 멀어진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이 인물이 연락은 없는 현재 상태에서 연락이 끊어져 있는 지금 시점에서 혼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급진적이었고 또 너무 단정적으로 단칼에 말했다.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다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대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입에서 미안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데요. 그걸 보면 결국 이분은 아직까지도 본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보면서 전화를 걸까 말까 이런 생각, 동시에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연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이 용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건 전화가 오는 거는 자기가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해. 이런 생각도 있어요. 또 이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화를 걸어야 하고 또 전화를 거는 시점, 또 대화하는 장면, 대화를 끝내는 방식, 전화를 마무리하는 단계, 또 전화한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할까까지 본인이 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그게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전화가 오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래, 결국 전화는 내가 걸어야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이분은 전화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여러분의 연락은 피하고 싶다라는 이미지 보여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때 용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어떤 용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카드에도 이렇게 가운데 바보 카드가 강하게 들어왔네요.
오늘 총 뽑은 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보 카드가 다 합쳐봐야 4장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1번 분들이 이 바보 카드 4장 다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가운데 이 핵심의 바보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여전히 이분은 여러분에게 전화하면서까지도 자기 진짜 속마음은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존재감을 두각시키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둘 것으로 여겨져요. 핵심은 결국 나를 잊지 않았지 라는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전에 두 분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좀 더 연락이나 주도권에 있어서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여전히 우위에 있어. 나는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 거고 너는 그럴 수 없어 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앞뒤에 이야기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용건도 있을 텐데요. 내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너는 잠재력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야 라는 큰 맥락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이직이나 사업, 새로운 핫플레이스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여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너도 한번 와볼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내가 여기에 좋은 사람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줄까? 이런 식으로 용건을 말할 텐데요. 근데 이 대화의 전제는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내가 가져다 준다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너는 현명하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어서 따뜻한 사람이어서 너에게 추천해 주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할 텐데요. 이성관계인 경우 말씀드리면 네가 알다시피 내가 요즘 진짜 잘 나가고 있어. 너한테 이성적 감정은 사실은 없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그 기저에는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좀 더 모자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는 나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돼 라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성관계가 아니신 상황이라면 좀 더 가능성이 높은데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이 분야를 좀 아는데 내가 너의 멘토급이니까 선배니까 내가 너한테 고급 정보 하나 알려줄게.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꺼낼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방의 제안 이게 정말 엄청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그냥 끊으신 다음에 진짜 못 들은 것처럼 아예 무시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고급 정보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생각해서 알려준다기보다는 상대방은 결국 자기 입지, 자기 위치, 명분 이걸 여러분 앞에 세우는 것 또 다시금 단단하게 내가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거든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두 분 관계의 운명적인 속성들 또 앞으로 두 분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두 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생 또 그리고 놓아주라 이런 카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할 텐데 그때 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우와 진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받아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과거가 다시 반복될 것이고 또 상대방의 주도권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고집만 있지 현명함이나 성숙함 이런 건 충분히 모자라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굉장히 화낼 수 있고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한테 너 갑자기 왜 이래 너답지 않게?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뭐든지 처음 알아야 되고 트렌드도 진짜 잘 읽는 거고 자기는 진짜 현명한 거고 여러분은 그걸 따라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몰랐다고 할지언정 듣자마자 나 그거 알아. 별거 없어. 이렇게 여러분의 정보력 자체를 좀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좀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어서 자기가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또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주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발휘할 거예요. 그게 꺾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아마 부들부들 화가 굉장히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놓고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에게 들어온 꽃말 카드 먼저 보시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놓고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각도 조금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져요. 번영, 축복.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으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게 현명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너무 쏘아붙인다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뒤에서 험담할 수 있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적당히 상대방 얘기에 리액션도 해주시고 하지만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더 적절하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은 사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당신에게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복이고 또 여러분의 에너지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성공을 빼앗을 수 없대요. 오직 신이 가져다주는 타이밍만 있으니까 그걸 신뢰해라 라고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행운이 따라올 것이고 그건 여러분의 의지, 꿈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타인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여러분만의 신뢰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분들 카드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뭔가 좋은 정보, 고급 정보라면서 사실 정보보다는 자기 입지, 자신의 위치 이걸 좀 여왕벌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보일 텐데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래 굉장히 고맙다 라고 깔끔하게 말하시면서 오히려 마음은 너무 주지 않는 것 여러분도 그냥 인터넷 기사 읽듯이 대하시는 것 그게 더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 또 마음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카드를 살펴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한 번 이상은 나름 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다 라고 여겨져요. 자기 운명책에 여러분이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키워드 또 여러분의 운명책에도 자기가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너랑 나는 이미 이런 사이잖아. 그건 너도 알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여러분과 상대방은 애정관계에 가졌던 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은 소울메이트, 베프, 완전한 짝꿍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썸이나 연인이었거나 혹은 친구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기도 좀 많았을 거예요.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인기가 많았을 수 있는데요. 자기를 원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거나 혹은 이 사람의 일정 자체가 많고 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분이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둘만의 시간을 내기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독점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 등장했다 하면 공기가 바뀌고 빛이 아주 이 사람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특징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거고요. 연예인처럼 유명인처럼 주목받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이 온전히 독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물론 외모의 매력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말주변이 좋다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호감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할 거고 자연스럽게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상대방이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랑 가까운 이 사람, 이 상대방이 주목받고 인기도 많다는 것 여러분도 기분 좋으셨을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트로피처럼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시선이 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좀 도도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고 나름 좀 인싸라 정말 여러분이 독점하기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이런 특성들 때문에 두 분의 갈등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어떤 사적인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을 놔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제 그래서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도 못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왜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지도 못하냐? 너는 왜 맺고 끊는 거 못하냐?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랑 연락 안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면 말을 해줬어야지. 너는 그 모임에 가면 나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결국 다음날 피곤할 텐데 그거 뻔히 알면서 너는 왜 끊어내지를 못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서운함까지 들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분은 사람이 많이 꼬이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맺고 끊는 거 잘한다면 당연히 트러블 생기지 않겠죠. 전반적으로는 맺고 끊는 게 잘 될 수는 있지만 몇몇 관계에서는 또 몇몇 장면, 몇몇 모임에서는 그게 잘 안 돼서 여러분이랑 갈등의 시작이 되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너는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너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사람들을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또 결정해. 이렇게 우선순위 측면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전차 카드는 약간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멀어졌던 장면에서는 이런 우선순위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고, 이 상대방은 그런 관계들을 청산했고, 우선순위를 최근에 다시 새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점에 다시 다가가보고 싶어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이 전화를 걸었을 때 용건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네, 상대방이 연락해 왔을 때 핵심적인 메시지들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나는 달라졌어. 나를 한번 봐줄래? 지켜봐줄래?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간결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상대방의 메시지 또 상대방의 용건 이게 가장 단호한 분들이 아마 이번 분들의 상대방분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가운데 칼의 왕카드 저돌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자기 의지가 세상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런 욕망이 가득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아래에 절제 카드까지 가져왔어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성적인 측면도 강한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생각은 굉장히 단호하지만 동시에 표현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기분, 생각 이걸 이제는 최대한 배려하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예의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분의 연락, 이분의 생각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꽤 깊이 생각해왔고 시간을 아무리 돌아왔을지언정 예의, 배려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는 이제 달라졌어. 나를 새로운 사람처럼 대해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낼 텐데요. 막상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전화는 하고 싶지만 하지만 생각이 또 너무 많아서 전화를 못하고 메시지만 남길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불쑥 전화를 걸면 이제 이번이 너무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로 잔이 약간 이렇게 전형적인 멘트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잔이라는 전남친, 전여친의 이런 메시지 굉장히 오글거리고 또 해피형인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한 거고 즉흥적으로 뭔가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 때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많이 한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잔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말이 정말 함축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한테 연락하는데 혹시 나랑 얘기할 수 있니? 나는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얘기 들어줄 거니? 나 받아줄 거니? 이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기본적으로 이분의 마음은 진짜 진심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돌고 돌아서 정말 어렵게 다시 말을 걸지만 여러분이 본인과 같은 마음일까? 혹시 마음이 변해버린 건 아닐까? 나 때문에 화났던 게 아직 해결이 안 된다. 그래 내가 진짜 멍청했고 내가 부족했는데 과거의 나는 이제 없고 나는 달라졌는데 나의 이런 마음들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생각이 이렇게 많은 것에는 사실 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자기의 과거 모습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나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또 달라진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짐, 또 변화, 이걸 여러분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자신까지는 아직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 용건, 또 자기 마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두 분 관계의 운명적인 속성, 또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맺어갈지,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연, 또 미루기, 과거에 매달려 있기, 이 두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카드의 핵심은 마치 이번 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카드도 보시면 저 멀리 있는 미래에는 이미 화려한 색감이 펼쳐져 있어요. 대자연이 펼쳐져 있는데 아직도 나는 회색빛 생각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저 멀리 미래에는 색깔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도 자세히 보시면 무지개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화려한 미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장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 펼쳐질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를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직은 좀 복잡하고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특히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건 맞을까? 그냥 나를 떠보려는 거 아닐까?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정말 많은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막상 연락을 진짜 해오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은 뭔가 증거를 찾아보고 싶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근황을 더 캐본다거나 SNS를 관찰해 본다거나 아무리 증거를 보더라도 또 증거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건 어쩌면 이렇게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문을 열고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고 내가 직접 열어간다면 이 행복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어요. 이 카드에도 개가 나와 있는데요. 개는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동전들을 마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갈 수 없고 계속 옆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장면.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새로움으로 떠나야 하는 시점인데 한동안은 이렇게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상처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배를 타고 떠나셔야 되는데 계속 남겨진 상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천둥이 몰아쳐도 결국은 배는 떠나야 된다. 이 카드 특징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이제 과거에 너무 매여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보려는 마음, 또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 새로운 사람 만나듯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깊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관계를 두고 카드들은 어떤 조언들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이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올 것인데 그때 여러분은 온전히 감사한 마음 가지는 것, 또 그리고 상대방을 현재, 또 지금에 집중해서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또 마지막 카드들 흐름을 보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게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끔 만드는 방법, 그건 바로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하는 장면이다. 편안하게 나를 받아들이고 힐링하고 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나를 돌보는 장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장면, 이걸 SNS에 올리신다거나 메시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상대방을 조금 더 빠르게 확고하게 결심을 만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요. 카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예전에는 조금 미숙했지만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이전에 많이 의지했을 것이고요. 또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그 상대는 바로 여러분밖에 없었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넓은 배려, 또 인내심,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때는 상대방에게 과거를 막 해짓는다기보다는 현재 이분의 마음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또 과거를 캐묻는 것보다는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 그게 이번 분들에게 또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 또 마음들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이게 상대방은 자기 멋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존심도 지금 강한 상태로 보여져요. 앞부분들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전차 카드,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이 월드 카드, 그리고 컵 9번까지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이나 자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들 보여져요. 물론 이분의 전반적인 성향 안에, 이분의 깊은 내면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분은 자기 멋,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겉으로는 소박하고 소탈한 자세, 또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거나 뭔가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의 장면이나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들 일부러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자신의 평판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걸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복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불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행동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 배려하고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이미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센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쌓기 위한 그런 행동들로 보여져요. 약간 배려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이네요 라는 평가 받고 싶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주목받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정치적인 욕심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리더가 되게 만들어줄 거고 결국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이걸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연주를 하고 있는데 나의 연주는 나의 멋에 의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목받기 위해서 또 어떤 더 좋은 일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성향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면도 있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도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이전에 썸이나 연애로 엮였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용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마 여러분을 옆자리에 두고 싶다. 나랑 같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은 할 텐데 그 용건 자체가 다음에 보실 6장 카드 이 6장 안에 들어있는 진짜 용건 이건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용건과 일치할까?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일까? 이것은 6장 보시면서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6장의 카드를 통해서 이제 이분의 용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용건, 이 사람의 핵심들 무엇일까에 대한 카드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키워드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면 나는 너랑 같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나 좀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말을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좀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는 참 현명하면서도 추진력이 있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서 너만한 3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을 일단 칭찬하고 추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것이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자 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오랜만에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가볍게 얘기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혹은 이제까지 두 분이 별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로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너랑 그렇게까지 기니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가볍게 식사하고 또 날씨도 좋은데 산책 삼아서 만나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분은 부담 주지 않으려는 제스처를 보일 거예요. 부담 갖지 마. 그냥 가볍게 식사나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상 전화 자체로는 많은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얼굴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자기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언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랑 비언어적인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분은 아마 비언어적인 힘이 강할 거예요. 자기 눈빛, 표정 이런 걸로 충분히 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을 숨기면서 또 나의 의도는 가리면서 드러내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분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히 말도 잘할 텐데요. 얼굴 보면서 말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에서 아마 상대방은 영업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에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비언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뭐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분은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그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겠지만 지금 여러분을 두고 이제 그걸 무기처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건 이분의 강점이긴 하죠. 혹은 여러분에게 그냥 전화로 표현하면 이제 진심을 잘 알아주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좀 두렵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분은 단지 전화로 자기 용건을 다 말하기보다는 식사하는 장면, 또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 자기 눈빛, 손짓, 또 날씨,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좀 빌리고 싶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이분의 욕망, 진짜 용건,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진심은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을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긴 해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여러분이랑 썸이라도 타고 싶은데 여러분이 약간 주변에 철벽 치는 모습이어서 마음을 알 수가 없대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자기에게 호감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속마음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일단 첫 번째 용건은 난 그냥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랑 같이 새로운 어떤 일을 해보자. 이런 제안에 가깝다라고 여겨지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한번 떠보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두 분 관계의 운명적인 속성, 또 앞으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두 분 관계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분과의 만남 자체를 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 번은 부딪혀 봐야 되고 직면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여겨져요. 일단 처음 들어온 이 팔리틱스. 상대방은 자기 속마음은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뭔가 호감형인 표정, 제스처, 예의 이런 걸 갖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가면을 쓴 상태로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표정은 밝고 명랑하고 순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충분히 좋겠다고 여겨져요. 왜냐면 여러분이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이 상대방의 가면을 벗기려고 한다면 또 해치려고 한다면 이 능구렁이 이게 아예 독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물 수도 있거든요. 뒷담화한다든지 또 여러분 모르게 함정을 팔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것이 좋고 경계하되 동시에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현명하다고 여겨져요. 상대방이 만나자고 한다면 단둘이 만나기보다는 낮 시간에 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게 더 좋을 것이고요. 너무 깊은 개인정보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집 앞에서 바로 헤어지기보다는 지하철역이나 사람 많은 데서 헤어진다거나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자세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아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약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또 상대방을 약간 경계해야 이분도 내가 너무 내 진심을 안 보여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자기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나쁜 점만 설명드려서 3번 분들께서 약간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요. 능력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으로 산다는 것, 유명한 사람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왕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 이런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으시고 두 분이 서로 천천히 가까워지는 장면, 여기에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 필요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더 얻어보는 것, 이런 것도 좋아요. 이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혹시 나한테 거짓말 하려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건지, 이렇게 혹시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나중에 도망가는 건 아닐까? 이런 테스트 과정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럼 이 관계를 두고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들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네, 3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다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장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 라마 카드도 보시면 성장의 과정은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을 관찰해보는 것, 또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아가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제까지 한 번도 쉬운 적 없으셨겠죠. 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도 많고 현명해지는 것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코끼리 카드가 들어왔어요. 과거로부터 배워라. 상대방의 표현, 말주변, 매력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처음에 덥석 잡고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은근슬쩍 밀당도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 상대방 과거 알아보고 또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고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는 것, 그렇게 이분과 관계를 맺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시작, 또 기쁨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알아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 또 마음 상태 보시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속상했어 내 마음 왜 너는 몰라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큰 가능성은 이제 4번 분들과 이 상대방은 헤어진 분들 아닐까? 혹은 이전에 썸 탔다가 지금은 좀 소원해진 관계? 가까이 있다고 해도 약간 어색해진 사이로 보여져요. 아주 짧은 장면의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두 분은 우연히 손이 닿았고 터치가 있었고 그 순간에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특정한 한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그 순간에는 서로 마음의 문을 확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차원 다른 관계, 또 서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 놓고 그 정도 생각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티내진 않았지만 이분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을 놓고 많은 상상을 했었다. 함께하는 미래를 나는 그렸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런데 여러분이랑 미래를 그리면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자기가 어떤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상했다라는 맥락이 있어요. 이분은 일단 자기에 대한 신뢰, 자신감, 자기 세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칼의 왕, 또 월드카드, 또 완즈의 왕 이렇게 깔고 있거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세계에 대한 신뢰, 자부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특징들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 후에 헤어짐, 멀어짐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이 닿았고 터치가 있었다. 두 분이 가까웠던 장면 자체는 이분이 원했던 것이고요. 이분이 계산도 했을 거고 생각했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맥락이라고 여겨져요. 이분은 성향 자체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계획한 거는 분명히 이뤄내고야마는 그런 강한 동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분명히 핑크빛 미래에 꿈꿨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강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잘 풀리지 않았다. 또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은 데스카드 입지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멀어짐은 아니었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두 분이 좋은 관계에 있었고 이분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또 자기가 계산한 대로 여러분이 따라와 줬다고 해요. 여러분이 결국 다 받아줄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또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든지 좀 허용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좀 느슨해진 면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움직여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에게 갈등, 말다툼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근데 하지만 이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분이 동굴로 들어간다거나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낸다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동굴로 들어가면서도 확 들어가 버린다기보다는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건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이 바지끄댕이라도 잡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이 자기한테 수그러들지 않았대요. 딱 정색하고 나오니까 자기도 욱했던 그런 심정이 가라앉혀지지가 않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해요. 결국 4번 분들의 상대방 카드 살펴보면 이분은 막상 여러분에게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자존심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여겨지고요. 많은 경우에서는 두 분 사이가 연인관계였거나 썸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친구, 동료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두 분 사이에서는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지금 약간 소원해진 관계다라고 여겨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용건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카드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할 말이 참 많은데 막상 표현은 잘 못하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용건 자체보다는 마음이 더 깊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막상 전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성향에서는 굉장히 불같았고 또 자기 의지대로 돼야 되는 이런 주도적인 분이지만 말로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만큼 드러내지 못하는 면들도 있어요. 먼저 들어온 카드들의 케미를 살펴보면 이제 아래에 러버스를 깔고 있고 완즈 4번, 이게 대표적인 결혼 카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고 싶어. 나는 너를 진짜 많이 생각했어. 나는 네가 궁금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컵의 시종까지 살펴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심을 가로막고 있는 동전의 9번, 컵의 9번이 있어요. 계속 자존심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은 막상 전화는 걸겠지만 용건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건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분은 뚝 끊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여러분에게 전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 번호로 전화를 해서 자기 신상이 노출된 상태로 여러분한테 연락한다면 아마 부재중 전화로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다시 콜백하면 전화를 하면 나 그때 잘못 걸었어. 이렇게 툭 내뱉을 수 있는 거죠. 혹은 그냥 술김에 잘못 전화했어. 용건 없어.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즉흥적으로 술 마시고 전화한다거나 메시지를 남길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니? 이렇게 밤에 보낸 다음에 막상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몇 시간 동안 답 안 하고 기다린 다음에 나 연락 잘못했어. 별일 아니야. 이렇게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4번 분들의 상대방, 이분의 연락에는 용건이 없다라는 모습이 이래서 추출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야 약간 짜증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계속 대화가 이어지기에는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대화를 단절한다거나 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 상대방을 너무 다그치신다거나 시간을 좀 재촉한다면 오히려 다시 대화할 기회 자체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거나 그래놓고 본인 실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내버려 두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원래 이제 스스로의 실수를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또 자기 존재감을 증명해야 직성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수로 연락했을지라도 뭔가 명분을 다시 만들어서 내가 연락했던 건 그때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포장할 거예요. 결국은 동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운을 띄우든지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던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말은 나는 네 생각 진짜 많이 했어. 나는 앞으로도 너 많이 생각하고 싶어 라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전화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용건을 이리저리 둘러댄 다음에 한참 후에야 이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최초의 용건은 아마 이런 솔직한 마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용건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두 분 관계를 바라보면서 두 분 관계의 운명적인 속성, 또 앞으로 두 분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두 분의 관계적 속성 살펴보면 먼저 러버스 카드 그리고 이너 보이스, 내면의 목소리 카드가 들어왔어요. 다른 카드들의 이런 러버스 카드랑 다르게 이 카드에 보이는 러버스는 겉으로 보이는 두 분의 모습이 거리가 있고
오히려 표정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대립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존심이 두 분 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마음 안을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합하고 싶은 욕구 분명히 있어요. 또 강하죠. 어쩌면 쌍둥이처럼 두 분은 서로 강렬히 원하지만 겉으로는 한동안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무표정인 상태로 오히려 서로에게 적대적인 표정 짓고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다음 카드 보시면 내면의 목소리, 이너 보이스,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두 분 모두 솔직히 각자 마음에 다시 집중하고 겉으로 어떤 예의나 형식, 과정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서로가 정말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한다라고도 여겨져요. 두 분이 마주하는 장면에서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마치 두 분은 서로가 사과를 해야 되고 서로가 사과를 받아야 되고 나는 용서해줘야 되고 아님 말고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계속 상대방을 서로 컨트롤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주도성을 계속 놓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서로 자존심 굽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 명상의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상대방을 놓고 여러분이 주도권 이런 인식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까지 너무 내 자존심만 세우진 않았는지 나를 좀 더 돌아봐야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또 상대방이 문득 이렇게 용건 없이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하늘에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너무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것 이게 오히려 필요한 시간인데요.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은 여러분을 태우고 어딘가 갈 수 있어요. 움직임, 이동 두 분만의 시간은 두 분만의 타이밍은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은 내가 과연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다시금 신뢰의 이슈가 두 분 관계에 크게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죠. 물론 다음에 이 차를 타게 된다면 내가 뒷자리에 앉지만 그러면서도 운전기사에게 나의 방향, 나의 목적지, 속도 이런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죠. 혹은 아니다 싶으면 정말 상대방이랑 다시 차에 탄다면 나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예 차에 타지 않는 것도 차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도 방법이다라고 여겨져요. 결국 두 카드 모두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편안할 때에 상대방과 엮이는 것 그걸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난폭 운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조금 더 깊이 보면서 두 분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4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보면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애정, 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될 시기다라고 해요. 두 분 관계는 사실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다시 피어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피닉스 카드, 이렇게 불사조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과거의 행동, 과거의 습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4번 분들은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연락, 여기도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나만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카나리아 카드도 보시면 당신만의 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중간에 들어온 꽃말 카드도 매그놀리아, 여러분의 자존감에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어느 상황에서나 4번 분들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잡는 것, 또 상대방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이게 꼭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중간에 들어온 아네모네 카드에 보시면 기대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 카드의 기대는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당연한 일일 거고요. 변하지 않을 것, 그걸 예측한다.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도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고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예측이다라는 마음 꼭 유지하시면서 특히 4번 분들은 좀 더 여유 있는 태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 또 마음 상태, 성향들 보시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이 상대방, 이분을 설명해주는 6장의 카드를 들여다봤는데요. 이 카드들을 살펴보면 현재 이분은 자기 마음과 생각, 이게 현실에서는 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갈등, 이게 굉장히 묵직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현재 심리 상태를 한 문장으로 살펴보면 나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이고요. 미래에 대한 주도적인 성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고 나 너무 멀쩡해,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화려한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결국 모래로 만들어졌다라는 키워드들 흐름을 살펴보면 이분의 성향 자체에서도 뭔가 보여지는 것,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 여기를 좀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영재 스타일인데요. 그 영재가, 그 천재가 막상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아예 기대가 없었으면 실망도 없었겠지만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기대한 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주목받을 자격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고 또 원하는 걸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운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좀 있어 보이는 것, 명품, 사치 이런 욕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관대하고 여유롭다라는 이미지 쌓고 싶어 하는데요. 막상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걸 엉뚱한 대로 풀고 있다라고도 여겨져요. 이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는 인물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본격적으로 두 분만의 시간, 두 분만의 케미, 이제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6장의 카드들 통해서 살펴보는 이 상대방의 특징, 가진 것에 비해서는 스스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나는 성공해야 돼, 주목받아야 돼, 이런 생각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미숙해서 좀 덜 성숙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는데요. 이분은 나름 잠재력은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이분 생각처럼 정말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신이 타이밍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운이 좀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는 맞겠다라고도 여겨져요. 여러분 5번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상대방은 처음 봤을 때는 겉멋만 들었거나 왜 이렇게 쿨한 척하지? 뭐라도 있어 보이는 척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점점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 높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경계하게 될 수 있어요. 막상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뒷걸음치게 되는 인물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이 잡힐 듯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따로 연락을 해올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때 어떤 용건으로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보시는 5번 분들마다 막상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시점, 여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용건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의 용건을 살펴보면 두 분의 관계가 가까울 때, 막상 매일 볼 수 있을 때, 근처에 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을 때, 그때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약간 멀어졌을 때쯤, 그때를 기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막상 연락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요. 학교나 직장, 일터,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매일 부딪히는 동선, 이렇게 어쨌든 때가 되면 만나게 되는 시점, 여기서는 따로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요. 이럴 때 연락하면 좀 뻘쭘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오히려 거리가 약간 멀어졌다 싶을 때 연락을 해올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뭔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인물이라 따로 연락은 안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모임, 그 장소에 가지 않으신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등장하길 또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뭔가 개인톡이나 메시지, 전화, 나중에 연락할 수 있어요. 너 그때 그날 왜 안 나왔어? 이런 표현, 약간 호기심, 궁금증 정도로 연락하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소심한 경우라면 단톡방에서 그냥 이야기를 툭 던질 수 있고, 혹은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의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엮인 모임이라면 여러분이랑 따로 연락하는 인물, 친구, 동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연락하진 않을 수 있고요. 그저 근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입장에선 사실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수금 이렇게 가는 모임이나 장소가 있으시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한 번 얼굴을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이분이 연락을 직접 하진 않을 수 있어요. 또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안부, 근황을 묻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혼자 궁금해하면서 SNS를 살펴본다든지 그냥 궁금해하다가 말고 또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근황과 소식이 너무 궁금해질 거고, 그럼 그제서야 여러분한테 연락한다거나 SNS에 댓글을 단다거나 이렇게 티를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분들의 상대방은 사실 이미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은 있는데, 이제까지는 본인 앞가림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을 어차피 자주 볼 거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원래 호감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게 길어질수록 점점 궁금증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피해서 일부러 잠수 타보는 것도 좋겠죠. 잠수를 탄다는 게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고 혼자만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동선에서 살짝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여겨져요. 이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아예 모임을 탈퇴해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제 그런 정도의 변화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면서 상대방을 파악한 다음에 살짝 이동을 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여겨지고요. 그때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참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고백해올 수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걱정, 염려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분 관계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속성들, 또 앞으로 두 분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 관계 키워드 보시면 받아들이는 리셉티비티, 그리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두 카드의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워요. 에너지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시간, 타이밍, 상대방의 방법, 방식, 태도, 모든 차원에서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는데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호의처럼 표현한다거나, 오히려 거꾸로 짓궂게 상대방이 장난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는 밀당을 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진짜 어이없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아마도 상대방이 자기 역량이 지금 세상에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나는 관대하고 뭔가 호의를 잘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고 코스프레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냥 젠틀한 척, 우아한 척, 고고한 척,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척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의 리더다 보니까 여러분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체크하는 것, 너 그날 안 나왔더라, 무슨 일이야? 사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어서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지 개인적인 호감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분이 정말 자기는 굉장히 판파탈이나 오문파탈인 것처럼 치명적인 척하면서 여러분한테 밀당 중에 혼자 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쟤는 왜 혼자 치명적인 척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자기 주관대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 예측에서 벗어나게 행동하면 거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상대방의 주기일 것이다,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결국 두 분 관계의 키 자체는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또 인내심을 가져야만이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로
운명이 나한테 어떤 일을 가져다 주든지 나는 알맞은 때에 알맞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국 운명의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거예요. 이제 때가 차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분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5번 분들에게 이 관계를 두고 꼭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성공이 눈앞에 있고 상대방에게는 넉넉하게 자애로운 마음, 태도 가지는 것,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 필요하다고 해요. 나한테 성공이 있다는 걸 미리 안다면 마음에는 여유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험생이시라면 이제 미래에 미리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오신 거예요. 미래의 그날에 합격, 이런 두 글자를 보신 거죠. 그럼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열심히 안 하실까요? 내가 합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오늘 때려치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걸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는 합격을 향한 소중한 과정이다. 이런 마음들 들어올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즐기는 마음 갖게 된다고 해요. 결국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는 것. 이 조언이 5번 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상대방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은 그 과정인 것, 편안하게 인내하면서 즐기는 마음, 이런 것만 가진다면 상대방은 어차피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오픈할 거고 고백할 것이고 두 분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